일단 브레이크 타임 인 대쉬빌, 저희가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리면은 항상 그 전후로 블루그래스나 기타에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아깝다 해야 되나? 진짜.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얘기를 선재 씨랑 같이 하는데 그 얘기도 저희가 쓰면 어떨까, 남기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블루그래스랑 관련된 이야기, 기타랑 관련된 이야기, 뭐 메트로놈 이야기, 뭐 커피 이야기. 여기 메트로놈이 네. 있죠. 약간 PPL 같지 않아요? 이거 문제가 될라. 그러게요. PPL 절대 아닌데. 이거 저희가 내돈내산. 만족도 200%. 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기대됩니다. 시작해볼까요, 나름? 네. 우리가 그 블루그래스란 장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메이저한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쵸. 블루그래스가 어떤 음악인지 얘기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풀어서. 블루그래스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아이리시계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거기 썼던 악기들이랑 이런 거를 써서 발전이 된 음악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리시 음악의 형태도 많이 띄었었고. 네. 완전 초기 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일종의 약간 전통 음악처럼 지금 된 맞아요. 느낌이죠. 네. 한국의 트로트라고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약간 맞아요. 트로트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 내에서 리스너들의 나이 연령대나 네.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많고.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은 할아버지 분들께서 모여가지고 벤조 하시고 콘트라 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시고. 가족끼리도 맞아요. 가족끼리도 모여서 많이 하고. 가족 밴드들도 유명한 밴드들이 많고. 보통 뭐 시스터즈, 대표적으로는 브라더스, 맞아요. 원 패밀리. 패밀리, 브라더스 이런 식으로. 네. 그 이유가 약간 그런 이유 때문인 거네, 그러면. 그쵸. 실제로도 패밀리고 브라더들인 거죠. 찐. 찐이죠, 찐. 한국으로 보면 찐. 거기는 형제들이 많나? 형제들도 형제들인데 네. 가족들이 대대로 그 음악을 하는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아빠가 뭐 기타 플레이어였다거나, 그래서 뭐 인터뷰들 하는 거 보면은 네네. 기타리스트들 보면은 어디서 뭐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나는 아빠가 뭐 기타 쳤던 사람이고 바이올린 했던 사람이고,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고. 캠프 갔을 때 브라이언 서튼이 이제 그 캠프를 열었는데, 블루리지 기타 캠프라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브라이언 서튼이 물론 왔지만 같이 오신 분들이 다 가족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피들튠 잼 호스트로 반주를 주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셨고. 아빠가 호스트로. 네. 대박이죠. 그리고 딸이 사진 찍고 아내분도 오셨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네. 그리고 브라이언 서튼의 아버지가 네. 어렸을 때부터 블루그래스 관심 있어 하는 거를 되게 지지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연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좋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저희 나라랑 다른. 블루그래스 음악 자체가 그렇게 좀 가족 단위로도 많이 전해져 왔고. 네네네. 블루그래스 음악 자체는 어쿠스틱 악기들을 네. 위주로 해서 연주를 하는 그 음악인데, 네. 벤조라는 악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악기, 네네. 여기 바디가 동그랗고 기타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그런 악기가 있고, 만돌린이라는 악기. 만돌리는 접하기 힘들어요, 사실 한국에서. 맞아요. 파는데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 바이올린 사이즈의 악기인데, 이제 기타처럼 피크로 치는 악기인데, 그 악기는 바이올린이랑 줄이 똑같아요. 줄이 똑같고. 개방형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콘트라베이스는 정말 많은 장르에서 쓰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타도 어쿠스틱 기타를 사용을 하고 이제 바이올린이 있는 피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아이리시나 그런 데서도 피들이라고 하는데 블루그래스 장르에서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피들러라고 하고 네. 기본 구성이 그 5가지 악기로 그게 완전 기본 구성.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악기들이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네. 빠진다거나 이렇게 네. 해서 구성이 사운드가 조금씩 바뀌고 그런 작업. 요새는 그리고 기본 세팅 말고도 네. 좀 젊은 뮤지션들이 하는 밴드에서는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빌리 스트링 올리드들처럼 일렉 맞아요, 기타도 막 맞아요. 넣기도 하고 아니면 어쿠스틱 기타에 이펙터를 걸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타가 투기타인 밴드도 있어. 오 생각보다 되게 사운드가 좋아서 저렇게도 할 수 있네. 맞아요. 또 블루그래스 밴드 하시니까 항상 이제 백킹에서 그 미드 레인지를 좀 채워주시다가 솔로 타임에 그 반주를 빼고 솔로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사실 빈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부담. 완전. 갑자기 뼈대만 남는 맞아요. 느낌이어가지고 원래 장르 자체가 기본적으로 쿵짝쿵짝인데 네. 이제 쿵을 베이스가 찍어주고 네. 짝은 그 만돌린이 이제 차핑이라고 네. 짝 소리를 내주는 그게 이제 뼈대인데 거기에 살들을 붙여주는 악기가 이제 기타, 벤조 아니면 피들 이런 악기들이 붙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분을 차지하는 악기가 이제 기타인데 맞아요. 갑자기 이제 솔로 할 때 기타가 빠지고 솔로를 해야 되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헬스장에 딱 운동하러 갔는데 되게 딱 붙는 옷을 입고 거울을 마주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초라해 보이고. 분명히 메이크업 하고 나왔는데 내가 연주할 때만 쌩머리 맞아요. 그럴 때는 참 투기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긴 했어요. 진짜. 근데 솔로 할 때 볼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 좀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잘 안 튀어나오니까 그게 숙제기도 하죠. 다른 악기들이 상대적으로 볼륨이 크니까 배려를 많이 해주죠. 기타 할 때. 아 블루그래스가 어떤 음악인지 이제 얘기 나누다가 여기까지 나왔네요. 이상한 데로 새버려. 이러다가 한 3시간 가. 3시간 완전 다르죠. 저희 항상 이래요.